예,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의는 큰 강의 주제가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입니다. 또 물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비군을 말합니다.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수업.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당의 수업의 목표,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업의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군을 만들지 않는 수업의 기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발문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것 때문에 비군이 생긴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발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엄청난 이 과오를 그동안에 70년 동안 범했던 그 아주 범인입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되풀이 됩니다만은 오늘 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첫째는 이 발문에 대해서요. 발문이란 무엇이냐? 이 발문의 뜻이죠. 발문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발문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묻는 말하자면 발문, 물음.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발문이다. 그러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곧 알아맞히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바로 발문이다. 이렇게 발문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선생님도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참관한 1200여의 학급의 수업은 하나의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발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문이란 결코 말하자면은 정해져 있는 답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각자 나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으로 답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그 각자 나름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령 학급 어린 수가 20명이다 보면은 말하자면 20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문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해져 있는 하나의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린이로 하여금, 각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또는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생각해서 마련한 생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골똘히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묻는다 그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을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얻어내기 위해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었으나 말이에요. 사고하는 과정. 그래서 이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 나름의 그야말로 잠정적인 해답을 얻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문관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오직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답을 알아맞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몇몇 어린이들만 거수하고 지명받아서 발표하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발문의 의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문을 했으면은 어린이들이 응답을 합니다. 이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그대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머릿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발문이기 때문에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이 나왔을 때 비로소 맞았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그 어떤 생각도 다 이른바 오답으로서 버림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결국은 선생님이 묻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그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물음을 알아맞히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은 아예 처음부터서 생각하기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아니라 사포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발문이 우리 어린이들을 말하자면 비군으로 만든 아주 그 범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우리 발문의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현행 발문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대안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내용을 머리에 두면서 발문을 생각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선 발문만 제시하고 사고하는 방법이나 또는 어떤 그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보나 자료 이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말하자면은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 이런 것을 주지 아니하고 문제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방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죠.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문제만 던져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지식, 정보, 자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그 발문 안에 곁들여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발문 만드는 기술을 말씀드릴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애트킨슨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확률이 50%인 경우에 달성 동기는 최고로 유발된다. 발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해결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그 50%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 이것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가르쳐주고 사고하게 한다. 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적으로도 좋은 항구로 유명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산항은 세계적으로 좋은 항구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해서 그렇게 좋은 항구일까요? 이렇게 묻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쩌겠습니까? 무슨 이 부산항이 세계적으로 좋은 항구인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아무런 힌트도 말하자면 그 실마리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100% 물음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발문이 대부분이 이랬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사고하기를 포기해버렸다. 수업이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사고했을 때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대신해서 사고력을 길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각자가 사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사고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 그야말로 내부로부터서 그것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의욕이 치솟아오르도록 하는 일.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 밖에 교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방금 이것 같으면은 어떻게 발문을 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발문.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부산항 안에 있는 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가령 이 지도를 주고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부산항 안에 있는 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부산항이 세계적으로 안전하기로 유명한 항구라고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고 묻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부산항 안에 있는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좋은 항구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큰 태풍이 불어올 때 부산항 안에 있는 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 그 태풍이 불어올 때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바닷물이 밀려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밀려오는 바닷물을 막아줘야 된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알기 때문에 잠깐만 무엇이 막아주고 있느냐 하고 일단 지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막아주고 있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불어오는 파도를, 밀려오는 파도를 이 영도가 막아주고 있다. 이 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큰 태풍이 불어올 때라고 하는 이것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함에 있어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수준. 그리고 이것이 너무 어려운 어린이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뭘 가르쳐 줄까요?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워하는 어린이에게는요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내도록.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개인차가 있다. 그런데 그 개인차에 말하자면 딱 맞게 그것을 응분 그 분수에 맞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응분 발문이 이루어져서 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만과 수영만의 땅의 생긴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부산만이고 여기가 수영만입니다. 땅의 생김새를 비교해 보세요. 이 지형을 비교해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생긴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여기서 지시한 대로 땅의 생김새를 비교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요 영도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얘기구나 하고 어린이들은 짐작할 거라 그 말입니다. 또 그래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모르는 어린이. 그러니까 아까 이 가수준의 발문에서 알겠다 그런 어린이는 말하자면 자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수준에 더 많이 가르쳐준 여기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들어가서 생각도 하고 노트에다 정력.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들을 찍었습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맞출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가 잘 봐라이 그러면서 요 섬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럼 어쩌겠지? 수영만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결국은 파도가 밀려오면 막아주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있어가지고 막아준다. 그러면 그 어린이가 적었습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수업이란 뭐라는 것입니까? 모르는 어린이한테는 가르쳐 줘서 알게 만드는 것이 수업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100% 모든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탐구해서 지식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어린이의 능력에 맞게 그것을 응분처우요. 응분처우를 해요. 응분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분수에 맞게 처우한다 그런 말이에요. 분수에 맞게 발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 시간에 수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어린이로 하여금 부산항이 어찌해서 안전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하는 그 지리적인 조건을 어린이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그 지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항구라고 하는 것은 우선 태풍 때 배를 안전하게 수호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형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그걸 배워야 된다 말이들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배후에가 큰 도시가 있어야 쓴다 하는 것 다음에 이제 배우고 그 배후에 큰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다. 이 항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지리적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후에 큰 도시가 있어야 쓴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부산항은 그런 조건을 잘 갖추었다. 또 그래서 가수준, 나수준. 그래서 가수준에 도전할 수 있는 어린이는 도전하고 너무 어려운 어린이는 선생님께로 나와서 교탁으로 나와가지고 나수준의 발문을 선생님이 주면은 생각하고 그래서 알면은 들어갔어. 생각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또 다수준의 발문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어린이도 이 시간에 부산항이 어째서 안전한가 하는 것을 하는 데 대한 지식을 말하자면은 획득하도록 이렇게만 찍었습니까? 결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최소한의 학습은 성립이 된다 이런 거예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습.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발문의 문제 네 번째. 지금 발문의 문제를 알면은요, 결국은 발문의 방법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 발문을 던진 후 전원으로 하여금 각자 나름의 생각, 곧 물음에 대한 각자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을 지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문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을 지금까지 별로 지도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발문을 던져서 얼른 그 답을 알아차린 어린이가 손들고 지명받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지, 각자로 하여금 그 잠정적인 해답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시간도 안 준다 이 말. 왜 그럴까요? 선생님 묻기가 바쁘게 켜요 하고 손들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도 바로 지명해버린다. 언제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게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문뿐만 아닙니다. 발문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 곧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마련하는 일이 요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발문뿐만 아닙니다.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하여튼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고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부단히 사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쓴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면은 어쨌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발표하면 글로 끝났어요. 발표하면 선생님이 받아서 잘했다 칭찬하고 판서하고 선생님이 맞으면 보충 지도를 하고 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전원이 발표할 때 구두로 발표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어디서 다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기록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쪽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선생님께 제시한다. 바로 이것은 기록 발표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음성 발표만 발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음성 발표는 물론이고 기록 발표, 자기가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짓으로도 합니다. 제스처 발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로지 음성 발표, 그냥 소리내서 발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 지명받은 어린이 개인의 발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전원이 다 발표했습니다.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에서는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리고 마련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전원이 발표를 해야 된다. 그 발표는 칠판에다가 전부가 다 발표돼야 된다. 그 전원이 다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령 20명 어린이라면 20명 어린이들이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칠판에가 딱 게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매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0명이 한 사람마다 말로 발표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은 이런 쪽지에다가 적어서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적어서 내면 어쩌겠습니까? 하나의 방법은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온 쪽지를 보고 여기서 A, 여기서 B, 여기서 C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막 선생님이 보고 분류를 딱 해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시한 발문에 대한 생각은 20명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분리해놓고 보니까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생각을 한 그 메모지는 같이 묶어갖고 칠판에다가 자석으로 딱딱 눌러 붙여본단 말이에요. 5가지 생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5가지 생각을 본단 말이죠. 보고서 우리 반 친구들이 내 생각 말고도 4가지 생각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4가지 생각하고 비교 사고 한단 말이에요.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내가 미처 못 생각했던 생각을 저 친구들은 생각했네 하고 그것을 내 생각에 보충한다. 또 다른 친구들 보면은 결국은 저것은 아닌데 하고 저것이 틀리다고 하는, 저것은 내 생각으로는 저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사고함으로써 알았습니다. 사고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놓고도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교 사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분류된 칠판에 있는 분류된 그 생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내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같은 것은 나는 이제 아군이 더 생겼으니까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함으로 저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 이러이러함으로 하고 사고했다 이 말. 그 다음에 저 생각은 저 부분은 내가 미처 못 생각했던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고 자기 생각에 보충한단 말이에요. 보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사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고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말이에요. 뭐 좋냐? 사고력이 그만큼 길어진다 얘기예요. 하여튼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둬야 돼요. 그리고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 사고한 만큼 길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생님들 머리에 둘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내가 학교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사고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켜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겠습니까? 사고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비교 사고해야 된다고.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켜버려야 된다니까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생각하는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장 뭐냐면 기본 조건이 자기 나름의 생각 마련한다고. 이것을 떡잎 생각이라고도 한다고 말해요. 떡잎이 자라서 큰 나무가 거목이 되지 않습니까? 자, 뇌과학자의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한다면서 사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을,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뇌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 합니까? 비교 사고 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사고를 해. 그래서 이 요새는요 사실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수업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뇌과학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또 5번째 보면은 물음에 대하여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안 주어져. 어떻게 시간이 안 주어집니까? 선생님이 발문 던져놓고는 바로 발문하자마자 거수. 그 다음에 지명해버리고 그가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직문, 직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답이 맞았으면 선생님이 코멘트하고 다음 또 발문을 하죠. 근데 그 응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신호하고 또 저요 하고 이것이 또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극히 소수의 매우 순발력이 좋아서 지적 순발력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몇몇 어린이들만 참 학습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람자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발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